이번에는 어떤 걸 설명해 드릴 거냐면 우리가 jQuery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jQuery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jQuery를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는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도 왜 배워야 되는지 알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jQuery도 마찬가지로 왜 배워야 되는지는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버튼 사용했던 게 이제 이 녀석이잖아요. 그다음 이 녀석인데 얘는 잠깐 주석 걸어볼게요. 잠깐 주석 걸고 자, 지금 얘는 순수 자바스크립트예요.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자바스크립트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jQuery가 등장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수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배경색을 만약에 바꾸겠다. 나는 이 녀석을 클릭을 했을 때 첫 번째 녀석의 배경색만 변경을 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클릭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거의 배경색만 바꾸겠다 하면 이 녀석을 어떻게? 얘를 0번째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배경색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jQuery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요걸 안 써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쓸 가치가 없어요. 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하면 뭐 당연히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jQuery를 사용하게 되면 얘를 이런 식으로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쓰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자, 그걸 하기 위해서 jQuery만 불러올게요. jQuery 불러오는 방법은 자, 세팅 누른 다음에 여기 JS라고 되어있죠? 얘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JQ라고 검색하면 jQuery라고 나와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맨 위에다가 스크립트 탭, 그 다음에 src 한 다음에 는 한 다음에 톱다운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jQuery를 불러온 거예요. jQuery를. 그러면 내가 만약에 클릭을 했을 때 jQuery를 이제 이용하고 싶다. 펑션 A는 이제 함수는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 자, 달러가 뭐냐면 검색이에요. 검색입니다. 달러가 뭐냐면 검색입니다. 검색. 내가 어떤 특정 엘리먼트를 검색을 할 건데 그게 뭐다? 이 div의 nth 지금 nth child 이렇게 쓸게요. 섹션에 자식으로 되어 있죠.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nth child 1번째. 뭐 이거는 first child로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냥 nth child를 쓸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nth child의 색상을 여기다가 CSS가 뭐냐면 내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색상을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다시 스타일을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타일 입히려면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jQuery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CSS라 쓰시고 어떻게 소괄호 연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입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CSS 문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표한 다음에 블루 이렇게만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작동 버튼 눌러볼게요. 보이죠? 색상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쓴 거예요? 코드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얘 한 줄, 두 줄 써야 된다는 거죠. 검색하려면 얘도 따로 검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든 div를 검색을 하게 되면 배열 형태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ocument,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tag name, div. 이게 뭐다? 야, 문서를 관리하는 녀석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야, 갖고 와. 엘리먼트들을 다 갖고 와. 야, 내가 태그 이름 줄 테니까, 그러면 지금 이 태그는 700개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700개 애들을 다 갖고 와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divs라고 쓴 건 뭐다? 복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divs라고 쓴 거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div 하나만 온 게 아니라 div 여러 개 가져온 거죠. 그죠? 하나만 가져왔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div 여러 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 div들이 여기에 담겨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자, 얘 잠깐 다시 주석 걸게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죠. divbase에 0번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1번째 접근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1번째, 그 다음에 2번째 접근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2번째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건 뭐다? 지금 이제
DIV들이 700개 있으니까 마지막 실행되는 번호는 699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제 초창기에 이런 자바스크립트는 누구만 했냐면 개발자만 했어요. 개발자. 근데 개발자만 했는데 이제는 웹 디자인 또 웹 퍼블리셔가 이런 디자인만 하다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여러분들 이거 하기 편한가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면 하기 편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꾼 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한번 위로 바꿀게요. 요게 바로 바꾼 게 요겁니다. 달러야, 달러.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큐먼트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거 바꾼 게 요 달러야, 달러.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는 let divs를 하고 모든 div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만 써주면 그 700개 여러분의 한 문장 이렇게 쓸 바에는 이렇게 쓰는 게 간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엘리먼트가 3개가 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3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divs는 지금 변수죠. 그죠? divs는 변수예요. 그러면 엘리먼트 하나, 둘, 3개 있다 할게요. 그러면 divs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변수예요. 그럼 여기 몇 개 들어있다? 3개가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쇼핑몰에서 옷을 산다고 했을 때, 자, 옷을 3개 사면 그 옷하고 옷이 들어있는 바구니랑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divs라는 녀석은 옷이에요? 바구니예요? 그렇죠. 바구니예요. 그러면 첫 번째 div, 두 번째 div, 세 번째 div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색을 바꾸려면 옷 바구니한테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옷한테 명령을 하는 게 맞아요? 바구니한테 명령을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얘는 바구니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얘한테 말하고 얘한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옷을 하나, 둘, 3개 꺼내가지고 색상을 이렇게 변경을 해준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과거에 웹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굉장히 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처리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let divs 이렇게 쓴 다음에 divs에 여기다가 css 한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이거를 블루로 해볼게요. 자, 이거는 말이 되는 코드일까요? 자, 얘 클릭하면 색상이 이렇게 다 바뀌어요. 보이죠? 반복문 돌렸나요? 안 돌렸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하면 반복문 돌리는 게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반복문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반복문 안 돌리고도 일괄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divs라는 녀석은 지금 엘리먼트인가요? 엘리먼트예요. 얘는 엘리먼트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div를 검색하면 몇 개의 div가 검색되는 거예요, 지금? 자,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씁시다. 너무 많으니까 섹션에 div 한 1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div 몇 개가 검색되는 거예요? 그죠? 10개가 검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엘리먼트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누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각각의 div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릇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div한테 명령 있나요? 지금 이거는 div들을 담는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div한테 명령한 게 아니라 그릇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양파망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양파를 담는 양파망이 있고 그 안에 양파들이 있다 했을 때 당연히 양파랑 양파망은 다르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양파망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껍질 까!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껍질 까라고 했더니 실제로 양파들이 껍질이 까진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다큐먼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것과는 달리 divs 안에 들어가는 거는 관리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관리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뭘 관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div가 10개가 검색이 되거든요. 그렇죠?
DIV 10개가 검색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녀석이 딱 한 명 생깁니다. 그러면 생겼다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생겨요. 실제로 우리가 안 보이는 메모리 영역에 실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엘리먼트가 아니에요. 근데 엘리먼트가 아닌 그 녀석이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그럼 맞춰보세요. 여기 DIVS라는 녀석은 DIVS 안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명. 왜요? 제가 이거 DIV 검색하면 10명이지만 이게 얘를 관리하는 뭐가 생성된다고요? 관리자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 관리자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DIVS를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관리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것 때문에 jQuery를 사용하는 건데 일괄 처리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괄 처리 기능. 자, 원래는 우리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했어요?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이런 식으로 다 말해야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반복만 쓰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관리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2만 명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명 한 명 일일이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관리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 100명이면 제가 단 한 번만 말하면 몇 명의 학생들이 명령을 듣는 거예요? 얘가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100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jQuery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뭐냐면 jQuery가 좋은 점. 자, 첫 번째, 함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document get element도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거든요. 결국에는 함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이렇게 바꿔줘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길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참고로 일괄 처리 기능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상으로는 일괄 처리가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배열을 다 순회해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로는 그냥 일괄 처리가 불가능한 일반 관리자예요. 일반 관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검색해서 관리자를 만드는 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점 뭐다? 추가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속성을 주려면 지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빼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문자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는 처음 하게 되면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백그라운드 컬러 쓰는 거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jQuery로 썼을 때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일반 CSS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쓰게 되면 이 부분을 새로 다시 배워야 돼요. 어떤 게 대문자가 들어가는지 내가 뭐 폰트 사이즈면 어떻게 폰트 한 다음에 사이즈는 백이었지 그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배워야 되고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jQuery의 좋은 점이 세 가지 나왔죠. 자, 첫 번째 함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코딩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원래는 하나하나 선택해서 말해야 돼요. 자, 제가 개발자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개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초등학생이 한 명 있어요. 초등학생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jQuery를 안 쓰게 되면 이 초등학생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돼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그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중간 관리자를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얘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만 쓰는 말이 있다고 따로 해볼게요. 초등학생만. 그러면 초등학생만 쓰는 말이 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언어를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언어를 제가 배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두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 언어를 내가 직접 배우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언어를 알아가지고, 얘한테 일시키면 그걸 알아서 얘가 해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순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길어요. 문법이 길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add 이벤트 리스너, 다큐멘트 get 엘리먼트 뭐시기 클래스도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클래스, 아니면 id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클래스를 쓴다 해서 여기다가 document get element by 클래스 네임 굳이 안 해도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클래스 네임도 동일하게 써도 검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Query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클릭 이벤트 한다 했을 때 요렇게 썼죠?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지금 클릭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btn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클래스 btn이라는 이름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색상이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달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btn 쓰기만 하면 끝나요. get document get element 클래스 네임 그거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는 클릭 이벤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클릭이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클릭. 그 다음에 소가로 펑션 소가로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this라는 개념이 있는데, this. 이 this가 뭐냐면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 아까 말했던 이렇게 하면 나오는 이제 100명 검색, 10명 검색된다 했잖아요. 그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색상을 바꿔야 되니까 자, 그냥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렇게 변수를 굳이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요 btn이라는 녀석 클릭했을 때 요거 다 바꾸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몇 줄 썼어요? 요거 하는데. 자, 콘솔 없다 해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줄 써야 돼요. 그리고 얘도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총 합치면 6줄인데 몇 줄 만에 끝났어요? 3줄로 끝났죠. 그죠? 3줄로 끝났어요.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써도 돼요. 자바스크립트 이거 써도 되는데, 근데 비교하시면 jQuery를 안 쓰면 무시무시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jQuery를 쓰게 되면 굉장히 축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례상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명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만약에 변수명을 쓴다 하면 여기 divs라고 안 하고 어떻게 쓰냐면 달러 한 다음에 div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이거는 관례예요, 관례. 그러니까 달러 붙였다 해가지고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얘 달러 붙이면 얘는 요걸 조종하는 관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자.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를 붙이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걸 줄인 표현이 요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기 때문에 얘도 그냥 에러 통역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써도 돼요. 펑션 굳이 안 쓰고 에러 펑션 써가지고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가로 안에 제가 내용물이 하나밖에 없으면 중가로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잠깐만요. 이건 안 되나? 미싱 중가로 때문에 세미콜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되죠? 그죠? 굉장히 짧아지죠. 한 줄로 퉁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jQuery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jQuery 처음 배우게 되면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jQuery를 지금 아는 순간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Query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